예, 사과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사과꽃이 이제 피고 있는데요. 다른 집들도 지금 사과꽃이 피고 있을 것 같은데, 여기 중부지방인데 꽃이 일찍 피고 있습니다. 지금 한 일주일 정도는 일찍 피고 있는 것 같은데, 왜냐면 지금 벚꽃도 다 피고 다 졌잖아요. 그 정도로 날씨가 이제 기온이 따뜻해서 꽃이 피려고 이제 이렇게 봉우리가 지고 있습니다. 이거 이제 부사 사과인데요. 어, 지난 겨울에 이제 전정을 다 해줬습니다. 나무 가지치기를 다 해주고, 이렇게 이제 꽃이 필 열매가 열릴 순들만 이렇게 남겨놓고, 예, 겨울을 나서 이렇게 이제 지금 꽃이 조금씩 이제 피려고 하는데요. 제가 볼 때는 한 다음 주 좀 지나면은 이제 꽃이 이제 활짝활짝 필 것 같은데, 오늘 기온이 오늘 여기 중부지방인데 서리가 내렸어요. 아침에 한 1도, 내일도 한 1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, 냉해 입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, 다행히 꽃은 아직 안 펴서 다행일 것 같은데, 이게 참 사과꽃이 피고 나서 이 냉해를 입으면 이 수정도 안 되고 과일이 안 맺히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, 지금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주고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서 지금 이제 소독을 한번 해줘야 될 시기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 사과나무 1년 동안 농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평균적으로 한 12번에서 13번 합니다. 이 사과를 수확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. 한 2주, 예, 최소한 2주 또는 3주 간격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소독을 해주는데, 제일 먼저 해주는 첫 번째 소독이 사실상 지금입니다.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이제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섞어서, 예, 살균제까지 같이 섞어서 한번 해줘야 됩니다. 왜냐면 이 꽃이 피는 시기에 진딧물이 이제 생겨요. 이제 진딧물이 생기고, 또 이제 그러면서 꽃이 이제 펴 있을 때 그 안에 이제 또 다양한 또 이 병충들이 알을 낳고,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열매가 맺히면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이제 얘네가 기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소독을 또 하기도 하고, 또 이제 진딧물이 붙으면 얘네가 이제 그 열매가 이제 맺힐 때쯤에 이제 또 이제 갉아먹잖아요. 다 그 단물을 빨아먹는다 그러죠. 그래서 이제 이 똑똑 떨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, 그 진딧물 예방도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. 나중에 이제 지금은 조금 덜한데요. 지금은 이제 잘 안 보이는데, 꽃이 필 때쯤 돼서 이제 피고 나서 좀 열매가 맺힐 때쯤 되면 진딧물이 막 바글바글합니다. 이 새순에. 예, 그래서 지금 미리 예방을 하는 거고요. 진딧물이 보일 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꽃이 피기 전부터 한다. 자,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부사나무잖아요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꽃들이 이제 필 텐데, 꽃이 활짝 필 때는 농약을 하면 안 돼요. 예, 왜냐면 그때는 이제 벌들이 와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농약을 하면 안 되겠죠. 이제 꿀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꽃이 피면 날라올 텐데, 그때 돼서는 농약을 하면 꿀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안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꽃이 피기 전에 딱 이 시기가 딱 적당합니다. 이 시기에 살충제, 살균제를, 또 진딧물약이죠, 그걸 섞어 가지고 소독을 한번 해주고, 1년 동안 한 13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, 계속해서 농약을 바꿔가면서 해줘야 돼요. 이 같은 농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거를 해주면 안 되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, 저는 보통 한 살충제 한 3가지, 4가지, 살균제도 한 3, 4가지 정도 구비해 놓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는데, 사과나무 해줄 때, 뭐 포도나무 해줄 때, 다른 뭐 대추나무 해줄 때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길 때 지금 해줘야 된다. 자, 가운데 있는 게 요게 이제 그 알프스 오트맨인데요. 수분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양옆에 이렇게 부사나무 하나, 옆에도 이제 부사나무 하나, 이렇게 이제 두 그루를 이렇게 심어 놓고 가운데다가 이제 알프스 오트맨을 해놨는데, 꽃은 얘네가 조금 더 먼저 펴요. 예, 지금 얘네도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제 생겼는데, 꽃은 알프스 오트맨가 조금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피는데, 꿀벌들이 여기 꽃이 많이 핍니다. 이 알프스 오트맨은 아무래도 이렇게 꽃이 피는 것만큼 다 열매가 열리거든요. 그만큼 꽃이 더 많이 풍성하게 피고 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부사나무에 이제 수분수 역할을 충분히 해주죠. 그래서 이제 이 알프스 오트맨을 키우는 건데,
물론 먹기도 하고 하지만 수분도 그래도 크다. 가을 되면은 굉장히 빨갛게 익어서 예쁘기도 하고요. 또 키우는 재미도 있습니다. 깔끔하게 자라서. 대신에 소독은 똑같이 알프스툼에도 부사하고 똑같이 해줘야 되고요. 자, 여기 쪽 부사나무도 똑같이, 이건 이제 8년생 돼갑니다. 8년생 돼가는데, 이 모든 게 옆에 있는 것도 다 8년생이 돼가고 있는데, 작년에 이 나무에서만도 한 200개는 넘게 딴 것 같아요. 거의 200개 딴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. 그래서 올해 좀 몸살을 앓을까 싶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, 조금 올해는 젓갈을 조금 적당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대신에 겨울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퇴비를 듬뿍 줘놨고요. 봄에 주는 게 아니에요. 퇴비는 사과나무는 겨울에 사과 수확하고 나서 바로 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. 늦어도 겨울에는 줘야 이 겨울에 얘네가 이제 머금고 있다가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이제 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른 거름은 주지 않을 거고, 요 나무에서도 올해 또 많이 열릴 텐데, 보세요. 꽃이 제가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도 보면 굉장히 많이 꽃이 많이 펴요. 이런 게 이제 다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꽃들이잖아요. 지금 꽃이 피는 것들은. 근데 이거를 그대로 다 놔두면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, 나무가. 그래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젓갈을 해줘야 되는데, 보통 꽃이 이 부사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5에서 6개 정도 핍니다. 그러면서 이제 열매가 이제 거기서 5개, 6개 열리는데, 그 중에 보통은 가운데 있는 게 가장 튼실하게 굵게 이제 나오는데, 굵은 거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전지가 이런 이제 젓갈을 해줘야죠. 그게 이제 열매가 열렸을 때 해야 될 일이고요. 하여튼 그 전에는 무조건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전에, 지금이 가장 적긴데 지금 진딧물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해주는 게 제일 좋다. 꽃이 피면은 그때는 못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. 안 그러면 꽃이 다 피고 나서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병충해가 생깁니다. 정말 사과나무는 유기농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. 농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나무인데, 대신에 수확하기 한 달 반 정도부터는, 한 달 전 정도부터는 이제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미리 그 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요. 안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그 벌레와 또 살균 균들이 이제 있어서 사과가 막 썩어 들어가는 현상, 떨어지는 현상, 이런 게 생깁니다. 자, 작년에도 저는 젓갈을 어느 정도 많이 하면서도 사실상 태풍 때 많이 떨어질 거 감안하고 남겨놨었는데, 작년에 태풍이 안 오는 바람에 사실 남겨놓은 거 그대로 다 열렸어요. 근데도 뭐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잘 커가지고 작년에 수확을 잘 해먹었는데, 아주 정말 정원에서 이 부사나무 한 그루 두 그루만 있어도 정말 아주 훌륭한 과일나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키우기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관리 요령만 알면 쉽고요. 뭐 농약만 한 2주 간격으로 계속 한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적과식이죠. 겨울에 이제 전지를 다 잘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적과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막 가지마다 다 생기거든요. 이 꽃이 다 생기는데 이거 다 놔두면 안 돼요. 이런 경우에는 요 끝에 있는 거 하나만 놔둡니다. 이 가운데 이런 데 있는 애들은 다 이제 따주는 거죠. 사실 이제 과수원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적화라고 그래가지고 꽃을 따주는 것도 합니다. 이렇게 꽃을 손으로 미리미리 따주기도 하는데, 근데 저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적과 과일이 이렇게 맺혔을 때 그때 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지금 아직도 날이 쌀쌀하고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화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결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, 왜냐면 꿀벌도 지금 많이 없다고 하잖아요. 지금 사실 여기 저 사는 마을에도 뒤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도 지금 꿀벌들이 별로 없습니다. 저는 지금 매실나무도 결실이 잘 안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, 이 날씨도 그렇고 벌도 그렇고 꿀벌도 그렇고 이게 어떤 요건이 될지 몰라서 사실 지금 적화를 해버리면은 이런 것도 안 열릴 수가 있어요. 냉이를 입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저는 꽃을 따는 것보다는 나중에 좀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, 이제 좀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좀 적과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안 그러고 한번 몇 번 망한 적이 있어요. 적화를 했다가. 그래서 지금은
이제 소독을 좀 해주고 꽃이 잘 피고 이제 수정이 잘 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또 이제 열매가 이제 맺히겠죠. 그러면은 보통 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여섯 개 정도 피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잘 글씨 이제 수정이 돼서 큼직하게 열리는 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잘라주는 적과 작업 요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도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해요. 그래서 좀 꽃들이 막 필랑말랑하다가 지금 딱 닫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기온이 또 확 올라가면 금세 이제 꽃이 필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딱 반드시 살충제를 한번 살균제를 같이 조금씩 섞어서 해주는 게 좋겠다. 저는 그리고 지금 오전에 했습니다. 오전에 다 했고 지금 했으니까 이제 사실 꽃이 피고 나서 이제 꽃이 지고 나서 할 겁니다. 예, 그 전에는 안 할 거고요. 그러면 조금 시간이 조금 있긴 있을 건데 기다렸다가 또 이제 살충제를 해주고 살균제하고 섞어서 해주려고 합니다. 자, 이 정도로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 어떻게 1년 동안 해야 되는지 또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좀 살펴봤습니다.